안녕하세요. 김주범의 경매고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동산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신청할 때 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이후에 청구 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부동산 임의경매 절차와 강제경매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물론 진행되는 방식과 그 형식은 비슷한 듯 보이지만 몇 가지 차이점이 있죠. 예컨대 A라는 자와 B라는 자 사이에서 1억이라는 채권 채무가 있고 이 B라는 자는 채권자, A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이 자의 부동산을 B라는 사람이 1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담보제공을 받습니다. 등기부 1구 1번에 B라는 자의 저당권이 있는 것이죠. 실무적으로는 저당권은 볼 수 없을 겁니다. 근저당권만은 보실 겁니다. 이렇게 B라는 채권자가 자신의 근저당권을 가지고 채무자가 변제기에 자기의 1억을 변제하지 않자 담보권 실행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B라는 채권자는 1억이라는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자도 있겠죠. 그런데 신청할 때 내 피담보 채권인 그 1억과 이자 전액이 아닌 일부에 대해서 담보권 실행하겠다, 즉 경매 신청을 했다면 신청한 채권자는 이 배당받을 금액을 내가 신청한 일부 금액으로 한정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더라도 내 피담보 채권 전액인 1억에 대해서 청구 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겁니다. 경매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그리고 배당 요구 종기를 지정합니다. 이때까지 배당 요구 신청을 해라 라고. 이때는 배당받기 위한 채권자들이 배당 요구 신청서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지정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채권 계산서를 백날 신청하더라도 기존 신청할 당시에 일부 금액 한도로 지정되는 것이죠. 가령 신청할 때 5천만 원 청구했다. 나머지 5천만 원을 채권 계산서 제출 방식으로 확장시킬 수 없다는 소리겠죠. 이미 경매에서 채권자가 처음 신청할 때 일부만 신청했다. 이때 구제받기 위해서는 누락된, 즉 청구되지 아니한 채권을 배당 요구 종기 시까지 이때까지 이중 경매 신청을 해서 구제받을 수는 있습니다. 정말 바보 같은 짓이죠. 경매 신청을 2번 하는 겁니다. 이 이중 경매가 있으면 사건 번호 하나 지정됐었는데 추가로 중복되어서 이 모사건에 붙어가는 것이죠. 비용에 대한 지출도 중복적으로 지출되는 겁니다. 반면 강제 경매 절차에서는 신청 채권자가 집행 권한을 가진 자입니다. 이미 확인을 받은 자죠. 따라서 신청할 때 일부 금액인 5천만 원만 신청했다 해도 향후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청구 금액을 확장해서 채권 계산서를 제출하면 그때는 확장된 잔액에 대해서 청구한 것으로 배당 요구의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도 앞서 보신 강제 경매와 임의 경매는 공신적 효과 부여 부분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의 경매는 청구 금액의 확장을 위해서 신청할 때 일부만 신청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는 이중 경매, 실무에서는 첨부 경매 또는 중복 경매 이렇게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면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합니다. 반면 강제 경매는 채권 계산서 제출만 하면 청구 채권의 확장이 가능한 점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점입니다.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이 강제 경매는 처음에 신청할 때 내가 가진 채권이 1억이고 판결도 1억과 그 이자가 나와 있는데 그중 일부 금액만 신청합니다. 신청할 때에 지출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겠죠. 경매 개시 결정이 있은 이후에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정됐다면 그 기일 이내에 채권 계산서 제출만 하면 청구 금액은 확장되는 겁니다. 반면 임의 경매는 신청할 때 일부만 했다, 즉 누락이 있었다라고 하면 반드시 배당 요구 종기일 이내에 이중 경매를 신청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임의 경매와 강제 경매의 차이점 중 청구 금액의 확장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